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트를 찾아온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한 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는 금요일장이 어제 좀 많이 빠지면서 많이 힘들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다음 주도 녹록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제 중순에 이제 3월 중순, 이제 3월 말일 이렇게 보면요. 3월은 이제 이 실적 시즌은 1분기 실적 마감에 대한 두려움이 시장에 묻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밤에 미국 시장도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도 그 실리콘뱅크, 실리콘밸리뱅크 쪽에서 파산설에 나타나면서 다우존스나 나스닥 쪽 강하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또 다음 주는 또 CPI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FOMC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이 있는 시장인데요. 업종의 선택을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3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좀 매도 강도가 좀 더 세지는 있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업종의 선택, 그 다음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3월은 좀 녹록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갭자리라 그래요. 기술적으로 보면 갭자리인데 2400포인트, 그 다음 이 밑에가 강력한 지지 라인이라고 합니다. 이 지지가 무너지면 조금 더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밀리면 또 좋은 기회가 오기 때문에요. 시장을 조정을 주면 우리한테 우호적인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것들 우리가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업적인 순환매를 잘 타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기존 올라와 있는 종목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의 사이클을 우리가 잘 체크하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3월 달에는 저번에 얘기했지만 코탁 쪽에 제약바이오가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3월에는 우리가 그동안 못 간 업종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 쪽 섹터이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실적이 받쳐주는 제약바이오 센터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주는 지금 참 변곡 라인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좀 관망하는 전략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랬든 저랬든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023772에 0269, 0279로 전화 주시면요. 제가 1시간 또 열심히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멘토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덴티움이고요. 매수가 비중은요? 12만 3,700원에 10%입니다. 아, 좀 높게 사셨는데, 그죠? 네. 이렇게 높은 자리는 우리가 좀 핸디캡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체어 관련주는 그동안 바닥에서 되게 많이 올랐어요. 이게 다운 사이클이랑 이제 이 피크아웃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주식을 사실 때 올라가 있는 것보다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왜 그러면 많이 올라간 거는 이게 시장이 좀 주춤하면 이쪽부터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던 거가 떨어지고 또 못 올라간 업종이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위치를 잘 봐야 돼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커버리지 많이 했죠. 요즘 치아 관련주 대티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리포트가 많이 나왔거든요. 혹시 네.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이제 그 리오프닝 관련주로 해서 그 네. 마스크 벗고 이러면 네. 좀 괜찮을까 싶어서 샀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게 사기 전에 딱 봐야 될 거는 위치를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요 밑에가 얼마예요? 7만 원대.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13만 5천 원. 그죠? 네. 그럼 우리 그 시청률 사진 가격은 얼마예요? 높아요? 안 높아요? 많이 높죠. 많이 높은, 비싸게 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렇게 산 거니까 많이 높잖아요. 높게 산 거는 더 비싸게 팔아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야 내가 수익인 거죠. 싸게 사면 비싸게 팔면 되는데, 비싸게 사면 더 비싸게 팔아야 돼요. 그죠? 더 비싸게 팔기 위해서는, 이런 종목들은 백그라운드, 시장이 좋거나, 실적은 받쳐줬기 때문에 실적의 이 부분들은 다 여기 묻어 있어요.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 모멘텀에 묻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시장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 종목은 레벨업이 되게 어려워요. 한 번 더 세게 올라가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여기 두 머리 여기 하나, 둘, 이 머리가 2번 맞았어요. 그죠? 쌍봉이라 그래요. 머리가 이렇게 쌍봉, 봉 2개. 근데 여기를 넘어가면 새로운 시세가 나는데 자꾸 무너지잖아요. 네. 근데 못 올라갔잖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못 올라갔죠. 그건 여기는 네. 시장이 안 좋거나 이 종목이 피크아웃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밑으로 밀릴 확률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위쪽에 있는 종목들을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 게 나아요. 시장이 더 좋거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은 조정을 줄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종목도 빠져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네 오프닝에 대한 부분들은 먼저 묻어 있어요. 그래서 7만 원부터 13만 원까지 간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음부터는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거예요. 이 종목 밑으로 더 빠져요. 한 11만 원까지 그러면은- 빠졌다 갈 거예요, 아마. 그 매도해야 되나요? 아, 이게 매도는 언제 하면 좋으냐면 한 번 반등이 들어와요. 뭐 이제 미쳤다 네. 올라올 거예요. 밑으로 갔다가 올라오거든요. 그때 파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반등이 들어와요. 얼마 이런 거. 정도에, 네. 예, 12만 얼마 5천 원? 정도에? 12만 5천 원 정도? 예. 아, 12만 5천 원 정도예요? 예, 그 정도에. 예. 한 번 더 네. 밀려요. 11만 원까지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지에서 내가 여기서 좀 버텨야 되냐? 아니면 내가 좀 팔고 좀 현금이 있어서 다음에 타점을 잡으냐? 이거는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부터 이게 높은 거 사지 마세요. 제가 지금 설명한 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이렇게 우리가 아파트를 하거나 무슨 구매를 할 때 싼 게 좋아요? 좀 비싼 게 좋아요? 싼 게 많이 떨어지는 게 좋죠. 좋은 게 싼 게 싸지면 사는 게 낫죠. 네.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네, 좋은 거, 맞아요. 예, 좋은 거 다 알거든요. 좋은 거 알면 내가 비싸게 사는 것보다 좀 기다렸다 싸게 사거나 아예 안 사는 게 나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음에는 네.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반영이 네. 돼서 그래요. 그래서 피크아웃이라 그래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거 참고하셔서 네.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종목 교체 감사합니다.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현대 로템이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26,264원이고 비중은 25%예요.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방산주가 네. 괜찮을 것 같아서 샀는데 네, 자꾸 네. 떨어져서 요번에 물 탄 거거든요. 이쪽은 한번 여쭤보려고. 이게 현대 로템은 아까 얘기했던 방산도 있지만 이쪽 현대 네. 로템은 철도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방산 영향보다 철도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이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산 관련 중은 네. 하나 쪽, 에어로스페이스 쪽 이쪽이 강하게 움직이고 LIG, 네. 렉스원 이쪽이 좀 더 강하게 움직여요. 이 철도 관련 쪽으로 더 이쪽이 모멘텀이 더 크거든요. 이 종목은. 네. 근데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살 위치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 방송을 잘 보시면 핑크색 선을 네. 잘 보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중심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네. 살 때는 이 60일선이 꺾였잖아요. 60일선, 55일선이라고 말씀드렸겠지만 이 핑크 아래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조정을 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핑크 아래가 어떻게 됐어요? 종목이 핑크색이 이렇게 꺾어지면 어떻게 해요?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게 추세라 그래요. 네. 추세가 하락 파동을 만든 거예요. 근데 추세가 올라올 때는 이 핑크색 선들이 어때요?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죠. 이건 추세가 만들어진 거라 쭉 땡기는 확률이 네. 많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이 핑크색 색이 어때요? 꺾였죠. 내려가. 내려갔죠. 그럼 네. 더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확률로 봤을 때. 그렇죠. 네. 여기 확률, 그다음에 여기 올라갈 확률, 그다음에 올라갈 확률, 여기 보면 떨어질 확률. 그죠? 핑크색 정도는 네네. 떨어질 확률이 많이 있겠구나. 근데 우리 시청자님 사신 자리는 이게 떨어질 확률이 많을겠어요? 올라갈 확률이 많이 있겠어요? 떨어질 확률이요. 맞죠. 그러면 확률이 떨어질 확률이 있으면 안 사는 게 낫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더 빠지는 거예요. 이 종목 더 빠져요. 이해됐죠? 그럼 이거 어디까지 빠지냐라고 네. 했을 때는 이게 저점이라 그래요. 전저점이라고 흔히도 네. 얘기하는데 이게 기술적 분석이에요. 이게 기술적 분석이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시장이 좀 우호적이냐?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가요? 이 회사에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그죠? 뭐 이슈가 생기거나 네. 그래야 이제 돈이 몰릴 거잖아요. 이 거래가 없죠. 네. 거래가 없는 네. 거잖아요. 거래가 없고 시장은 지금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더 네. 밀릴 확률이 크구나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더 빠져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종목을 좀 반등 들어올 때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추세가 꺾이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하락을 하거나 횡보하거나 다시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세 개의 각이 움직여요. 상승, 하락, 횡보. 근데 여기 하락이죠. 하락하면 횡보하고 상승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더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삼성증권에 네. 42,500원에 50%. 좀 많이 밀렸네요. 그죠? 네, 한 오래되신 1년 거. 됐어요. 오래되셨구나. 네. 이거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래요? 우리가 다음에 살 때도 저번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시가총액이 네. 큰 거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뭐 삼성증권은 뭐 대한민국의 모든 주식하는 사람은 이 회사를 다 알잖아요.
네네. 증권주죠. 증권 업종이 이 증권 업종 가장 중요한 거는 시세에 민감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냐, 아. 시장이 안 좋냐 이 따라서 많이 움직이거든요. 네네네. 증권주들은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보면 뭐 2020년 코로나 때 증권주들이 많이 움직였잖아요. 네. 그거 왜 그럴까요? 왜 많이 올라왔을까요? 지수가 많이 그때 올라요. 시장이 많이 막 인기가 좋아서. 예, 시장에 막 돈이 많이 막 너도 주식을 하고 네네네.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네. 브로콜리즈래. 수수료를 많이 받으니까 영업 이익이 좋아진 거예요. 근데 작년부터 시장이 어때요? 빠지기 좋아요. 시작했죠. 안 좋죠. 그럼 어때요? 네. 사람들이 이탈을 하고 주식에 물려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주식 매매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의 그 수수료가 이제 좀 축소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네네.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증권의 업종을 우리가 판단해요.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떨어질 수 있는 이유를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네. 보면 우리가 또 아까 그 사신 가격이 이 좋은 자리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얘기했죠. 딱 한 가지만 보자. 이 대형주 쪽은 이 시가총액이 있는 거는 이 핑크색 선을 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네. 이 핑크색 이 핑크색 선이 올라갈 때 어때요? 주가가 올라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죠. 네. 그 핑크색이 어때요? 꺾일 때 어때? 주가가 떨어지는 게 있죠. 그럼 네. 예,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추세라 그래. 추세. 그러니까 주식은 네네. 추세가 되게 추세를 거릴 수가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핑크색이 떨어질 때 어때요? 주가가 어때요? 떨어지죠. 핑크색이 네.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면 어때? 핑크색. 이게 중심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핑크색이 허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추세를 추정할 때는 60일선과 뭐 151선, 120일선을 보고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중심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어디? 여기. 그럼 여기가 바닥 라인일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또 가요. 또 떨어져요. 여기 떨어지고 여기 떨어지면 또 반등이 들어와요. 이게 뭐냐면 박스권이라 그래요.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주식시장이 호황을 누린다면 주가는 올라갈 건데 그게 다 반영이 됐고 지금 시장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음에 사실 때는 우리가 이제 네. 이 추세선이 깨진다 그러면 사지 마세요. 네. 이 선은 뭐냐면 60일선이에요. 그러니까 60일선을 이렇게 굵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이제 다음에 사실 때는 이렇게 놓고 봐봐요. 60일선 네. 굵게. 그죠? 어때요? 이 TV 보시죠? 네네. 얘가 굵게 밖에 눈에 확 보이죠? 네네.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거 중심선을 가지고 우리가 매매하면 좋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이 중심선이 깨졌다고 안 하면 돼요. 사지 마세요. 알겠죠? 이렇게 빠져요. 그 다음 여기서는 네. 또 횡보예요. 그러니까 세 개. 상승하고 하락하고 또 횡보. 지금 뭐 하는 거? 횡보 박스권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횡보하는 거예요. 네. 여기하고 여기 놓고 이렇게 박스권 횡보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또 상승이 와요. 이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그죠? 이렇게 또 올라가요.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 종목은. 그래도 지금 파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네네. 이렇게 손해보고 팔 필요 없잖아요. 다시 업사이클 올 때까지 들고 있는 게 나아요. 손해를 커버하기에는 손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들고 끌고 가잖아요. 네. 지금 추가 매수해도 안 되나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 괜찮으면 내가 이 네. 손해를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는 이 종목에 힘쓰는 게 아니라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힘쓰는 게 더 빠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종목이 우리가 사람은 이제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이라 있어요. 머리에 우리가 심리적으로 이것만 보여요. 다른 거 안 보여요. 손해가 크기 때문에 이 종목은 보이고 다른 종목은 안 보여요. 지금 그러지 않으세요? 많이 샀기 때문에. 맞아요. 이 종목 하나만 우리가 포인트가 잡고 있지만 이 종목은 벌써 나한테 떨어진 종목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포지션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더 들고 있다가요. 바닥 라인에 왔으니까요. 35,000원 넘어가면 전화 한번 주세요. 35,000원이요? 네, 그때까지 홀딩.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실까요? ABL 바이오 네. 매수가 비중은요? 22,500원에 30%입니다. 최근에 사셨나요? 예, 목요일 날 샀어요. 목요일에 사셨어요?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연기금도 들어오고 작년도 흑자가 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올해는 좀 흑자가 많이 날 것 같아요. 네, 제약바이오는 제가 이 코타계 제약바이오는 매기가 좀 붙었어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세타들은 돈이 중심이 이쪽으로 가야 움직여요. 근데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3월 달에는 제약바이오 쪽을 좀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 순환 사이클이 다 돌았어요. 그러니까 뭐 모든 업종이 한 바퀴씩 다 돌았다 그러거든요. 키 맞추기가 잘 됐는데 꼭 안 되는 업종은 제약바이오예요. 그렇기 때문에 3월 달에 조금 바닥에서 움직여요. 뭐 ABL 바이오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움직여요. 뭐 케어젠 뭐 이런 것들 엄청 많이 올랐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바이오니아 뭐 이런 종목 바이오 쪽에서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3월 달에는 이쪽을 좀 포인트 잡고 25,000원까지 홀딩해서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25,000원이요? 네, 1차 거기가 매물대라고 그러거든요. 이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인기가 많이 있어요. 돈이 뭉칫돈이 움직여야 업종이 움직이거든요. 움직인다고 치면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손해보고 있는 자리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 이게 중심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보면 어때요? 여기에 머리, 여기 한번 봐봐. 25,000원짜리가 어때요? 계속 요 자리가 오면 어때요? 떨어지죠? 네. 여기 떨어지고, 여기 떨어지고, 여기 떨어지고, 그죠? 여기 떨어지고, 여기 떨어지죠. 계속 이 자리에 떨어지죠. 여기가 25,000원짜리죠. 여기가 매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도 올라오면 요 안에서 일단 떨어질 확률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 정도 팔고 지켜보는 거죠. 네. 아, 이해됐죠? 요 위까지는 올라와요. 이게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25,000원까지 올라올 확률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 제약바이오는 실적보다는 기대감대로 많이 움직여요. 실적이 좋다고 주가가 안 올라가고요. 돈이 몰려야 돼요. 제약바이오. 그때는 제약바이오에 어느 쪽으로 돈이 몰리느냐라고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데 그 포인트는 셀트리온이에요. 최근에 셀트리온 삼형제가 많이 움직이죠? 바닥에서. 그리고 셀트리온 움직이면 이거 제약 바이오 코탁 쪽도 많이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보고 3월 달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25,000원까지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세비캠이고요. 네. 13만 5,200원이에요. 아, 100%. 예, 세비캠이고요. 네. 13만 5,200원이요. 이것도 2차 전지 쪽 묶여갖고 사신 거죠? 예. 근데 우리 개인들은 왜 밑에서 못 사고 자꾸 위에서 살까요? 예. 그때 다 좋다고 얘기하니까 다 올라간 상태에서 다 좋다고 하니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예, 안 좋아요. 예,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가격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업종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포인트가 어디냐. 그리고 100% 샀잖아요. 손해 많이 보셨죠, 종목이요. 손해 안 다른 데서 보셨어요? 손해를 많이 손해를 받으니까 많이 보고. 이걸로 하나 끝내려고 많이 사신 예. 거잖아요. 맞잖아요. 예. 한 방에 이제 끝내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손해 많이 보신 분들이 100% 사시는 이유가 저도 옛날에 그랬고 뭐 모든 분이 똑같을 거예요. 아, 이것저것 다 손해 보니까 다 팔아버리고 하나에서 강하게 들어가서 사자. 근데 지금 가장 강한 거는 2차 전지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업종에 올인을 하자.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신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이거 지금 정답이거든요. 왜 그러면 이 밑에서 샀으면 되는데 지금 다 위에잖아요. 14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밀리는 자리예요. 이게 7만 원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올랐어요? 14만 5천원까지. 네, 많이 올라. 2배 올랐죠. 7만 원에서, 그죠? 거의 2배까지 찍고 내려왔거든요. 그럼 우리가 살 때, 네. 예. 근데 우리가 살 때, 배터리가 좋다고 그래서. 좋으면, 가격, 업종 좋아요. 좋아요. 앞으로 네. 커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사는 시점이 높은 가격이냐, 낮은 가격이냐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더 밀리면, 뭐 10만 원까지 밀리면 어떤 느낌이 들까? 100%까지 샀는데. 버틸 수 있겠어요? 못 버티는 거예요. 기다려 더 떨어지면요. 1년이고 2년이고. 예. 그러려면 이거보다는 대형주 쪽으로 가는 게 더 좋죠. 예. 뭐 삼성 SDI나 LG 에너지솔루션 이런 게 훨씬 더 좋죠. 이거보다는. 이 밑으로 꺾여요. 이 종목은. 한 10만 원까지 빠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거를 100% 산다는 거는 빨리 대응하려고 사는 거기 때문에 100% 사는 건 나쁘진 않아요. 근데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를 보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냥 방치할 거면 그냥 뭐 1년이고 2년 뒤를 그럼 적금 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손해는 없잖아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렇죠. 맞죠. 예. 그러니까 좀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다. 다음에 사실 때는 이 바닥 위에서 올라갈 거를 생각하지 말고요. 밑에서 얼마만큼 올라오는지도 판단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단면적으로 봤을 때는 위에서 떨어진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시점에서는 밑에서 위까지 얼마만큼 올라왔는지를 판단하고 사는 게 더 나쁘질 않아요. 그죠?
위에서 올라온 위에서 떨어진 건 싸잖아요. 아직 18만 원까지 고점 찍었으니까. 그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사는 위점에서는 밑에서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핸디캡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는 꼭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종목은 좀 더 빠질 수 있어요. 10만 원까지는 빠질 수 있어요. 네, 빠질 수 있어요, 이건. 10만 원 가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은 반등시 매도 의견 드릴게요. 잘 보고 있다가 반등시 종목 교체하는 게 나아요. 한 템포 쉬었다가 하는 게 나아요. 반등은 얼마 정도 할 수 있어요? 이 종목이면 12만 5천 원? 요선? 13만 원 꺾인 자리예요. 여기는 꺾였잖아요. 여기 꺾여가지고 세게 들어왔거든요. 한 번 더 움직일 거예요. 그때 잘 팔고 종목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신규주는 사이클이 2년 돌아요. 그러니까 신규주의 종목들은 아무리 좋아도 2년 정도 고점을 찍고 조정을 주는 게 한 2년 돼요. 모든 신규주 한번 돌려보시면 시세를 크게 냈던 종목들은 거의 2년 정도 빠져요. 횡보해서 가격을 잡을라요. 프라이스의 평균값을 잡으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더 밑으로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사실 때는 신규주는 얼마만큼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는 게 나아요. 가격이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솔루엠 네. 26,000원에 15%.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이거 제가 주식 처음 할 때 네. 아는 형이 좋다고 사라고 해가지고 샀는데 일반인 가네요. 그래요? 네네. 그 형은 수익이 잘 내요? 그 형, 예, 잘 내시는 편이시죠. 그래요? 이제 최근에 움직였던 이유가 뭐예요? 펫배터리 재사용 때문에 움직였어요. 그죠? 네, 여기 이 회사가 뭐 2차 전지 관련된 네, 거 맞아요. 한다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최근에 많이 움직였거든요. 이 모멘텀이에요. 근데 이거 진짜 마음 고생 많으셨겠어요. 네, 그냥 뭐 묻어놓고 있었죠. 뭐 적금 들었다 생각하고. 그래요? 실적 정도 베이스가 잡혔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규주 같은 경우는 2년 사이클이 돌아와요. 네, 저도 그때 몰라가지고. 예, 2년 정도 돌아니까 고점 찍고 이제 가격을 만드는데 딱 2년이에요. 얘 2021년에 상장했죠. 네. 2년 동안 조정 줬어요. 그럼 2년 동안 올라갈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바닥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게 사이클이라 그래요. 네. 그럼 이 종목 언제 파시면 좋을까요? 저는 보니까 요즘 공부 좀 해가지고 보니까 26,000원대 제가 산 거에가 맞고 떨어지더라고요. 맞아요. 예, 잘하시네. 이게 네. 뭐냐, 네. 여기서 이제 뚫으면 더 올라가요. 그냥 펫배터리 같은 경우는 저쪽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최근에 펫배터리가 왜 움직였냐라고 했을 때는 유럽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모멘텀이 있어서 강하게 움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면 펫배터리는 좀 더 이슈가 더 될 수 있어요. 근데 배터리 쪽은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혜 업종은 펫배터리, 그 다음에 피해 업종은 배터리 쪽이 될 거예요. 유럽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러면 이 종목은 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우리 시청자님 얘기했던 그 자리, 거기에 매물이라 그래요. 그거까지 갖고 있다 팔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잘 보셨어요. 그 매물이 삐쭉삐쭉 나오는 자리. 근데 공부 좀 하시나 봐요, 이제는요? 네, 이게 네. 선생님 거 매일 보죠. 주말마다 보고. 그래요? 날 공부할 때 보고. 그래요? 다행이네요. 좀 더 그리고 공부하시면. 하고 나니까 신규주는 하지 말라는 건 그때 나중에 알아가지고 사고 나서 알아가지고. 그렇죠. 신규주 하지 말라는 이유는 이거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얘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까 세비캣 같은 것도 신규주이에요. 그것도 한 2년 정도 고생해요. 거의 다 평균적으로 사이클이 이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다는 거는 이런 종목들을 잘 유심히 보면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정확히 들어있기 때문에 심리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패턴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 뉴스를 잘 보고 이 시장의 파이가 어떤 게 커질 거냐라면 감지하면 사람들이 돈이 몰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고 팔 때는 매물 때 사람들이 많이 물려있는 가격인 거잖아요. 그 자리에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소화를 하면 올라가는 거고 소화하지 못하면 밀려요.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만 우리가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잘 수익을 한번 내시기 바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오늘 방송을 끝나고 청주 갑니다. 청주에서 오늘 2시에 강연회가 있으니까요. 많이 오시고요. 많이 오셔서 우리가 기본적인 툴이 있잖아요. 주식을 보는 눈을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온라인 지금 방송보다는 오프라인에 오셔가지고 우리 3월달 대응 전략
그다음에 올해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많이 오셔서 시간 되신 분들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하고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는 건망 하는 게 좀 맞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주고 싶고요. 다음 주는 이벤트가 많아요. CPI 있고 미국의 CPI가 있고 그 다음에 FOMC 그 다음 주는 그래서 3월달은 어느 업종의 순환매가 잘 도는지를 잘 판단하시는 게 좋고 3월달은 현금화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저 밑에 2갭 한 번 더 있거든요. 그 갭까지 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보고 시장을 바라보자라는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그 하이트 진로. 하이트 진료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예, 25%인데요. 네. 26,000원에 샀는데요. 네. 그 자꾸 떨어지네요, 그게. 그러셨구나.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뭐, 그냥 샀죠. 뭐, 크게 뭐, 어디 뭐, 볼일 있어서 산 게 아니고, 한번 사봤는데, 그렇게 떨어지네요. 그래요? 우리가 사는 자리가 있거든요. 주가가 싸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싼 주식은 더 밑으로 빠질 수 있는 시그널들이 있어요. 우리가, 내일 비 올 것 같으면, 우리가 내일 비 올 것 같다 그러면 어때요? 우산 쓰잖아요. 그죠? 비 올 것 같다 그러면 그렇죠. 우산을 준비하잖아요. 비 오면 우산 쓰고, 그 다음에 몸이 조금 안 좋다 그러면 우리가 감기약을 먹고, 먼저 시그널이 오잖아요. 그죠? 모든 게 시그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시그널이라 하면 제가 매번 얘기했지만 60일선이에요. 60일선, 이 중심선이 깨지면 주가는 추세가 깨졌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자리를 보면 이 60일선이 어때요? 이 핑크색 선들이 어때요? 밑으로 내려가 있죠. 그렇네요. 이건 추세가 꺾인 거예요. 근데 여기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61선 이렇게 올라가는 선들은 어때요? 주가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죠? 여기 이렇게 보면 그럼 이 61선 이렇게 핑크색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어때요?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면 만약에 61선이 이렇게 돌려 올라왔다면 이 주식은 올라올 확률이 많이 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때요? 더 밑으로 밀렸죠? 그건 뭐냐? 더 빠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좀 우리가 안다면 한 번 더 지켜보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지금 제 설명을 들으면 조금 이해가 가시죠? 그럼 이거 처분할까요? 제 생각은 좀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밑으로 더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손해가 그다지 크지 않게 종목 교체하는 게 돼요. 이 추세가 완전 꺾였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밀릴 수 있어요. 그다음에 거래가 좀 실렸고 그다음에 이런 그 먹거리나 뭐 이런 것들은 이 민생이랑 연관돼 있는 건 정책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정책에 이 스탠스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주 관련주들은 이 정책의 어떤 정책, 그다음에 물가 정책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주 관련주는 우리가 정책 스탠스를 잘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소외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밑으로 더 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올라가면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더 밑으로 빠질 확률이 많아요. 네. 그럼 조금만 올라오면 파고들까요? 네, 파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다음에 사실 때는 이 핑크색 있죠.
예, 이게 예. 60일선이라 그래요. 혹시 이거 주식 전혀 모르시죠? 예, 몰라요. 아, 모르시구나. 예. 예, 그래서 샀어요. 이거 반등하면 24,000원 정도에 파세요. 그 다음에 지금은 예, 예. 주식 사면 안 돼요. 시장이 별로 안 좋으니까요. 예. 4월 달 넘어가서 4월 달이면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그 실적 발표 예, 보고 예. 4월 중순 넘어가서 주식 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지금 사지 마세요. 손해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지 예, 마시고 예. 4월 달 정도에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토요일 날 나오면 제 방송 보시죠. 토요일 날. 예. 그때 제가 이제 주식 사도 됩니다 할 때 그때 사세요. 지금 사지 마세요. 알겠죠? 다른 이거 팔고 나면 사지 마세요. 알겠죠? 예, 그럼 24,000원까지는 올라오겠습니까? 예, 한 번 올렸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게 월요일부터 다음 주도 시장이 별로 안 좋을 것 같거든요. 더 밀려요. 그러니까. 근데 팔아놨다가 자꾸 떨어지니까. 네, 좀 더 떨어져요. 네. 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조금 기다릴까요? 아니 그냥 파시고 그냥 현금 지고 예. 있으세요. 주식 사지 마시고 예, 당분간은. 그러면은 네. 또 그러면 월요일날라도 파세요. 안 올라도 그냥 팔아야 되겠네요. 네, 이게 더 밑으로 밀릴 확률이 더 커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롯데 관광개발이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14,500원에 15%입니다. 아, 좀 밀렸네요. 그죠? 네. 리오프닝 관련주.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좀 처지죠? 지금 산지 한 일주일 좀 지났는데 사는 날서부터 밀리기 시작하더니 네. 지금 중간에 하루 오르고 어제 또 빠지고 해서 계속 밀리네요. 아, 주식이 좀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면 되게 좋을 건데 주식은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시장 영향을 받고 막 이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식에서 수익 나는 것보다는 손실 나는 게 더 많아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예, 쉽지 않아요. 네. 뭐 우리 뜻대로 이제 3월 되고 4월 되면 올라갈 상황인데 떨어지잖아요. 예. 왜 그러면 우리가 리오프닝이라 해서 이제 3월, 4월 되면 여행도 많이 가고 뭐 해외도 많이 나가고 그 관광지도 여행도 많이 가고 막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게 반대로 생각하는데 지금은 소비가 위축됐어요. 위축되지 않았어요? 좀 위축돼 있죠. 예, 그 돈을 쓰는 것보다 돈을 쓰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예. 근데 작년 11월부터 이 종목은 올랐어요. 그죠? 여기 8,000원부터 시작해서 16,000원까지 올랐어요. 그건 뭐냐? 아까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던 리오프닝에 관련 분들이 선반영됐어요. 이제 예. 반영이 먼저 됐어요. 주식가라는 거는 선반영이라고 그러거든요. 선반영이 네. 뭐긴 됐어요. 근데 3월 들고 따뜻해지다 보니 이 경기가 좋거나 소비가 시작되면 여행도 많이 갖고 하고 있을 건데 우리가 지금 예. 금리도 올라가고 뭐 부동산 뭐 이슈도 많이 있고 뭐 시장도 전개적으로 뭐 전적으로 많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때요? 이게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자주 예년처럼 뭐 자주 갈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이제 묻어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그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먼저 다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뭐가 있냐, 이제 실질적으로 진짜 여행에 사람들이 많이 갈 거냐라는 것들인 거죠. 이게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소비가 줄었기 때문에 이 영향을 받는 거고. 근데 이 가격은 뭐냐, 기술적 반등이에요. 그러니까 시장도 떨어지고 심리적 위축됐기 때문에 꺾였다 가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 가격까지 올라와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눌림목이라 그래요. 이게 눌렸다 가는 거거든요. 눌림목은 이 중간값이라 그래요. 이 중간값까지는 예. 떨어져요. 그래서 이 지지 라인이라거든요. 이거 다음 주 정도에는 다시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예. 15만 원 정도에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5,000원짜리에 또 15,000원. 예, 예. 그거까지는 갖고 있으면 돼요.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와요. 네. 이게 중국에서 이번에 그 코로나 풀어주고 해서 좀 많은 관광객이 온다 그러는데 영향은 없습니까? 벌써 다 영향을 받았어요. 8,000원에서 16,000원까지 올라왔잖아요. 2배가 올라왔어요, 거의. 그죠? 이게 그런 기대감들이 먼저 반영됐어요. 예. 이게 이제 그래서 반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살 때는 이제 올라간 자리는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된 자리예요. 이게 선반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선반영보다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백그라운드 숫자가 나와야 돼요. 근데 숫자가 안 나와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다시 가요. 이제 또 움직여요. 이게 눌림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니까 15,000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HMM이고요. 네. 매수가 22,700원에 20%. 이거 매각 이슈 때문에 사신 거죠? 네, 민영화 이슈 때문에. 근데 떨어지죠?
이게 무거워요. HM은 매각 이슈보다는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움직였었던 건 뭐예요? 예. 철강? 아니 이게 운임 지수가 많이 올랐었어요. 뭐 BDI나 네네. 그다음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많이 움직여서 해운회에 영향이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물동량들 네. 때문에. 근데 지금은 네. 어때요? 운임지수 떨어지고 있어요.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 영향을 받아요, 네. 안 받아요? 받아요. 받죠.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뭐예요? 그 핑크색 라인이 있잖아요.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이 주식은 세 개로 움직여요. 상승, 하락, 횡보. 지금 네. 횡보하는 자리죠? 네. 그럼 이게 세 개 움직여요. 상승, 하락, 횡보. 이게 세 개의 기술적 패턴이에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런 그 해운업은 BDI나 발탁 운임지수나 컨테이너 운임지수에 따라서 많이 움직여요. 근데 이쪽 그 운임지수 자체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업종은 지금 시장이 이슈를 받는 업종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아, 맞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그 매각 이슈가 있으면 이 종목 이렇게 네. 치고 올라갔을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게 덩치가 커서 쉽진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이게 네네. 이슈가 있는데 주가가 틀어서 올라간다면 얘가 돈이 들어와서 움직이는 거구나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네. 대리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이슈는 별로 크지 않다라는 것들이에요. 아,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네.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때 팔고 나오는 게 나아요. 기술적 반등이 한 어느 정도? 박스권 상단 23,000원, 그다음에 여기 네. 19,000원. 요 안에서 움직일 거예요. 여기 그럼 하단은 기다리다가 19,000원. 예. 본전이 오면 얼른 팔아야겠네요. 파는 게 좀 나을 것 같긴 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밑으로 한 번 더 밀릴 수 있거든요. 19,000원까지. 아, 그때 좀 버텨서 버티고 네. 그다음에 23,000원 오면 그때 파시면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개구개구. 반갑습니다. 팍팍! 감사합니다. 아이, 네, 안녕하세요. 자, 어느 종목 구매해서 넣으셨어요? 이 KG, 네. 아무것도. 예, 어디 갔어? KG 이니시스요. 아, KG 이니시스 사셨어요? 예, 예. 매수가 예. 비중은요? 13,000원이요. 아, 그래요? 20%. 이거 최근에 샀어요? 엊그제? 올라갔을 때? 아니요, 제가 네. 멘토님, 네. 매일매일 네. 200개의 종목을 이렇게 차트 공부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KG 케미칼이 상을 쳤더라고요. 네. 그래서 KG를 한번 볼까 하다가 이렇게 봤는데 자리가 좀 괜찮아서 창 치기 전에 네. 7%까지 갔는데 욕심에 네. 쭉 내려버렸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이 종목 딱 이렇게 보면 이게 분석을 많이 하시나 봐요. 나름. 멘토님한테 네. 배운 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좀 도움이 되시나요? 많이 도움이 되는데 자꾸 슬럼프가 오면은 네. 슬럼프가 올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마다 가끔 이제 삐뚤어질까 말까 하는데 네. 멘토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배운 것만 네. 배운 데에서만 찾자 해가지고 찾고 있습니다. 네, 배운 데도 찾고 이거는 바닥주라 그래요. 날바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네, 우리가 네. 주식을 사는데 이게 첫 번째는 인기가 있는 트렌드 종목을 매수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잠자는 종목을 매수해서 끌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거는 지금 최고 인기 있는 게 트렌드 종목이라고 하거든요. 시장에 인기 있는 게 지금 어느 종목이에요? 딱 우리가 봤을 때 2차 전지. 배터리, 네, 2차 배터리죠. 전지. 2차 전지죠. 이쪽이 이슈예요. 근데 이거는 변동성이 세잖아요.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고. 그죠? 네네. 그러면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그러면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이 훨씬 더 좋아요. 바닥에서 움직이는 조건. 이 가격은 박스권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박스권이 언제 돌파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네. 이게 계속 이게 횡보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서. 그러면 가장 네. 중요한 거는 거래. 네. 거래가 이제 들어와야 돼요. 거래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은 거래가 어때요? 들어오고 있진 않죠. 여기 봐봐. 여기 최근에 네. 여기 한번 들어오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여기 네. 들어오고, 그 다음 워커즈 한번 들어왔고, 그죠? 네. 그럼 이 거래가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바닥 거래는. 그러니까 한 번 거래가 들어오고, 두 번 거래가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네. 근데 이 PG사 네. 같은 경우는, 전자결제 같은 경우는, 3월 말에 한번 움직일 수가 있는 이슈가 있어요. 뭐가 근데 있을까요? 어제 너무 떨어져가지고 예. 이런 것들은 뭐, 이 떨어지더라도, 이 떨어지더라도 봐봐. 이런 거는 흔들릴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네. 올라갈 때 7% 막, 여기 올라갈 때 보면 뭐, 5% 막, 이 탄력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뭐, 8%?
그죠? 이 변동성이 센 종목이에요. 근데 이게 떨어질 때 이 거래만 보면 돼요. 이 거래가 어떻게 됐냐라고 보면 돼요. 누른 거예요, 이거는.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시장 영향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거래 있죠. 이 거래. 여기 거래, 이 거래, 그다음에 이 거래, 그죠? 이 거래가 되게 중요한 거래. 이 거래가 빠지지 않았잖아요, 지금요.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다시 튀어 올라와요. 근데 모멘텀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애플페이 3월 달에 이슈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네. 멘토님이 그런 말씀하셔서 네. 이슈 없는 거가 제 딴 연설까지 분석을 해서 이걸 잡은 거예요. 네네. 이제 시간을 주면 돼요, 이 종목은. 박스권 상단에 또 팔면 돼요. 예. 그 시간이 참 힘들어요, 멘토님. 이게 신은 우리한테 모든 걸 다 주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제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빠른 네. 걸 하려면 위에 있는 거를 매매해야 돼. 테크니컬 방법으로. 이거 좀 늦게 가요. 바닥에 있기 때문에. 빨리 서 있는 종목을 하면 시그널이 빨리 오는데 지금 그런 종목을 선택했기 때문에 시간을 줘야 돼, 이 종목은. 이렇게 서 있는 빠른 거잖아요. 건 겁이 나고. 예, 그렇죠. 그걸 테크니컬 한적으로 연습을 해야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14,000원 대응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네, 멘토님.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복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AP 시스템 네, AP 시스템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21,350원에 10%. 사신 지 오래됐어요? 아니면 최근에 샀어요? 한 1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얼마 전에 네, 그 매수가까지 왔는데, 네. 거기가 혹시 저항선 같은데 좀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하고서 그냥 안 네. 팔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네.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최근에 움직였던 이유는 2차 전지 영향을 받아가지고 움직인 거거든요. 거래가 팍 들어와서. 아, 네, 그 이슈가 있었어요. 그 뉴스가 있으면서 그 거래가 쫙 들어왔거든요. 여기 최근에는 2차 전지 이 장비 쪽 이슈가 있으면 막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움직였던 거는 2차 전지 제조 장비 계약건 내용 때문에 확 들었다 올린 거예요. 여기 세게 들어왔다 밀린 거거든요. 이 종목은 추세라고 그래요. 추세 매매 해야면 돼요. 끌고 가면 돼요. 이 종목은 좀 시간이 있으면 23,000원까지 가져가면 돼요. 아, 23,000원이요? 네, 근데 빨리 안 와요.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가요. 뭐 움직임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레벨할 단이에요. 그래서 거래 좀 들어왔고, 아까 얘기했지만 25,000원짜리까지는 시간을 주면 갈 수 있어요. 거기가 이제, 예. 그러면 지금 추매 좀 해도 되나요? 나쁘지 않아요. 아, 실적도 좋아요, 이번에. 업사이클이에요. 그동안 다운사이클에서 업사이클이기 때문에, 이번 연도는 나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25,000원까지는 가져가면 될 것 같긴 해요. 네. 예, 근데 알겠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시장 대비 많이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또 시간을 주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홀딩 의견 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네, 로보티즈 36,400원에 분할 매수하려고 일단 10%만 먼저 들어갔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정배열이고 네. 저기 우상향이고 우회가 좀 뚫렸기에 네. 좀 조정이 들어오면 들어와서 분할 매수 들어갔으면 좀 올라가겠구나 했는데 네. 이게 어제 5일선을 좀 떨어져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네, 한 번 더 어떻게 위쪽에 되나. 있어요. 네네. 파동이라 그러거든요. 이건 3파동이, 네네. 3파동이 나와. 이런 거는 노복 관련주는 뭐 이슈가 계속 있어요. 근데 네네. 위치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손해를 받을 수 있고 수익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네. 이거는 이렇게 이 파동이라고 하거든요. 3파동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 네네. 파동이 좀 2개 나왔잖아요. 네네. 끝파동이 한 번 더 있어요. 이 종목은 이렇게 눌렀다가 한 번 더 위쪽으로 튈 거예요. 그때 팔고 나오면 돼요. 네네. 근데 많이 흔들려요. 이게 센 종목이랑 여기 이제 반등 들어올 거거든요. 거래 눌러놨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많이 흔들더라고요. 예. 흔드는 종목이죠. 이게 보면 변동성이 센 종목이잖아요. 이 캔들 네네. 보면 네, 뭐 위아래로 많이 움직이잖아요. 뭐 11% 갔다가 1%까지 끝나고 이 변동성이 센 종목이에요. 예. 위쪽이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무슨 종목이냐? 세력 종목이라 그래요. 흔히들 얘기할 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이 흔드는 거 봐요. 여기 뭐 상한가도 뉴스 아우. 만들어 놓고 땡기고 그다음에 옆으로 롤링 시키고 막 이래요. 근데 여기는 거래와 거래가 지금 파동이 한 번 더 있어요. 그러니까 위쪽 파동이 한 번 더 있으면 그때 팔고 나오면 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팔고 이
단기 대응을 할 거냐 아니면 끌고 갈 거냐. 끌고 가기는 이게 좀 끌고 가기는 되게 어려운 종목이에요. 변동성이 세기 네네.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는 네. 뭐 4만 원까지 본다라고 생각해서 4만 원 올라오면 팔아버리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짧게 치고 나오시면 돼요. 여기 마디예요. 마디를 찍어주면 3만 5천 원 네네. 마디하고 4만 원 마디예요. 이게 마디 비율이라거든요. 이 마디에서 움직일 거예요. 예. 4만 원 네네. 마디에선 밀릴 거고 3만 5천 원 마디에선 반등 들어올 거예요. 그 이 마디에서 잘 대응하시면 돼요. 그래서 밴드폭이 많지는 않아요. 네. 그렇게 한번 네. 대응해버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멘토님.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전화인 것 같네요. 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아, 펄어비스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4,600원에 10%요.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우선은 게임주는 제가 처음 매수를 해보는데, 네, 한 48,000원부터 계속 보고 있다가, 네, 이제 나중에 신작이나 뭐 이런 거 모델텀도 있다고 해서, 네. 이쯤에서 조금 담아놔볼까 하고 구입을 해봤거든요. 조금 더 밀릴 수 있어요. 아, 네. 게임주 쪽은 지금 뭐 게임주 전체적으로 이 업사이클보다는 다운사이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어느 업종에 돈이 많이 물리냐에 따라서 주가는 많이 움직여요. 근데 이 게임주 같은 경우는 이 보통 그 신작의 영향보다는 사이클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사이클 네네.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목은 게임주는 언제 많이 움직였어요? 한 2년 전에 되게 코로나 때 되게 많이 움직였죠. 네네. 그죠? 이 종목은 뭐 3만 원부터 시작해갖고 얼마까지 올라갔냐라고 15만 원까지 올라갔었어요. 5배. 그죠? 네, 네네. 이거 좀 거품이에요. 이 자리는 거품이라고 보면 돼요. 기대감대로 많이 움직이고 돈이 몰렸기 때문에 이렇게 땡겨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승, 하락, 횡보라 그랬죠. 상승하고 네. 하락하고 횡보예요. 횡보에서 올라오는 자리거든요. 그럼 이 종목은 지금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거 보고 사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5만 원 이상에서 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지금 밑에 떨어지는 게 사는 게 아니라. 그럼 이 저점을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4만 원 깨지진 않을 거예요. 만약에 한 번 더 밀린다면 3만 7천 원까지 밀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네. 4만 5천 원까지 박스권 매매하면 돼요. 그러니까 좀 더 밀리더라도 버텼다가 4만 5천 원 팔고 나오시면 돼요. 아, 네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일부가 끝났네요. 오늘 저는 이제 방송이 끝나고 바로 청주로 갈 거니까요. 청주에 계신 분들은 2시에 뵙고 3월 전략, 그다음에 올해 전략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